홍민정 의원께서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KBS에 계셨으니까 KBS 사장 후보자인 박민이라는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하시면서 네. 정말 이분이 KBS 사장이라고 하는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1,500만 원을 받았는데 본인은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닌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와의 계약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네.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여전히 안 풀려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게 다 깨끗하다고 칩시다. 아무 네.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냐?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방송법 위반인데요? 그건 법 위반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문화일보 생활만 하셨기 때문에 예. 편집부장을 하셨잖아요. 네, 편집국장. 그랬었죠. 그러니까 편집국장의 마인드로 KBS 사장에 응모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KBS 사장은 보도본부라는 게 따로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보도본부에 있는 보도국장 또 이 제작을 직접 기사를 쓰는 기자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보도에 대해서.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관여할 수 사장도 없어요. 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도 없고 순서를 어떻게 해라 이 그것도 안 보도는 돼요. 빼라 이것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진보다 보수다 또 일노조다 이노조다 막 이렇게 갈라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걸 다 떠나서도요. 신문사 경험만 있던 사람이 과연 방송사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뭐 그냥 전문 경영인이라면은 또 다를 텐데 하는 지적들도 꽤 많이 받고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정현주 사장 시절에도 그분도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 생활만 하셨기 출신이었죠. 때문에 네, 맞아요. 그분도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뭐 소위 얘기하는 지금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소속에 있는 직원들도 네.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그런 보도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직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때보다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사 보도도 비판했고 그렇죠. 타사 보도도 비판하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사실은 가능했고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져서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데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경영도 굉장히 좋아서 이 돈도 많이 벌었던 때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새로 오실 이 박민 후보자도 그러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수신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그분의 말은 수신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네. 수신료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분리징수, 통합징수 어떻게 생각하냐? 통합징수가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거기까지 좀 제대로 얘기했네요. 그러면 근데, 대통령하고 친하시다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한테 직언하십시오. 통합징수 수신료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고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직언하십시오. 네. 왜냐? 지금은 대통령실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수신료가 무자비하게 그냥 분리고지가 돼버리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굉장하고 특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은 이 고지서가 관리비에다가 통합이 돼서 들어왔어요. 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하기도 힘들어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네. 뭐 할 생각도 없지만 안 돼요. 그 안 자체가. 됩니다. 예.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주택관리사들이 따로 그거를 그럼 거둬줘야 그래야 되는데 되죠. 예. 주택관리사법에 의하면 그분들은 그거를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 법을 예.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수신료는 반드시 징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내야 되는 의무 사항인데 마치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돈인 것처럼 정부가 계속 호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사태가 이 수신료 사태여서 박민 후보자가 이 문제를 과연 줏대 있게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다시 되살릴 것인가? 예. 그거는 진짜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한 답변보다는 그냥 원칙적으로 이거 맞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방안이 이렇게만 답변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그럼
앞에 있는 사장도 예. 회사의 경영을 잘 못했고 관리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해임됐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자도 음. 회사의 경영 상태를 다시 복구해 놓지 못하면 해임되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해임될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켜봐야죠. 뭐. 근데 사실은 경영을 못했으니까 해임한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됩니다.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라는 곳은 돈을 버는 기관이 그렇죠.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영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 언론사는 정말 망합니다. 망하죠. 상업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돈 많은 재벌 기업에게는 좋은 기사만 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광고가 다 당연하죠. 거기서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게 이 돈을 얼마 벌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가 물론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일부 항목은 되겠지만 그게 임명과 해임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사장을 해임한 이유가 이유 네. 같지 않은 이유예요. 맞습니다. 일부러 해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박민 후보자의 현재의 그 탄생 자체가 예. 이동관 위원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 해당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KBS 사장입니다. 예.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이 KBS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면접도 보고 평가도 해서 이제 과반을 넘으면 그렇죠. 후보자로 추천이 되는 추천을 겁니다.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로 넘어와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렇죠. 순서인데 예. KBS 이사회 안에서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매번. 예. 이번에도 만들었죠. 예. 특정 날 면접을 치르고 그날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예. 만약에 과반의 득표를 한 사람이 없으면 결선 투표에 들어가고 결선 투표는 3회까지 한다. 예. 이게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여권 이사로 추정되는 어떤 분께서 변호사 갑자기 출신이죠. 네, 예. 의사를 이제 반대 바꿨죠. 의사로 돌아서게 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표가 야당 쪽 표가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KBS 이사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회의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장 선임 절차 규칙을 위반한 위반한 것이거든요. 거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위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사실 위법한 내용들이고 그렇죠.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들을 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KBS 이사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제대로 된 이 사장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방통위원장한테도 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예. 알면서도 KBS 사장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그 사람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낸 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위법한 이사는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는데 어쨌든 방통위 추천을 하죠. 이사들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사장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사장 후보로 올리고 그걸 추천한 방통위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네. 그런 얘기죠. 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그 결선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고 넘어가가지고 다시 한 거잖아요. 회의를 이사를 새로 선임시키고 그 그렇죠. 사람이 물러나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또 임명해서 다시 이제 회의를 또 한 거니까 이건 그때 분명히 문제가 있죠. 새롭게 임명된 사람이 이동욱 전 네, 맞아요. 월간조선 기자입니다. 뭐, 5.18과 관련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문제적인 발언했던 사람이죠. 네, 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KBS 이사에 임명하는지도 이해를 못해. 아니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인데 네.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너무 편파적이고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중립적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중립적이면 어처구니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게 진보와 보수가 때로는 나눠질 수도 있는데 이 특히 이제 이동욱 전 기자 예. 뭐 지금 이제 KBS 이사가 되긴 했지만 이분의 5.18과 관련된 발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렇죠.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그건 것 같아요. 아니죠. 마치 홍범도 흉상 문제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진보 보수로 갈라치게 하는 것도 참 서글프고 그리고 또 하나 예.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KBS가 완전히 좌편향
뭐라고 그러더라. 아, 노영 방송이다. MBC도 그렇다. YTN도 그렇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네. 그랬더니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네. 야당 성향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과방이니까 네, 네, 자료를 받아봤죠. 네, 이렇게 출연자 명단. 출연자 네. 명단을 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뭐 이원주 전 의원이나 네. 장성철 소장이나 이 사람들을 다 진보로 해놨어요. 야당으로 해놓은 말이 안 되죠. 그 무슨 그래서 야당이에요. 아니 그 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음. 야당이라고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네. 그냥 교수님들은 야당인지 여당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직이든 전직이든 의원들만 숫자를 아. 쭉 빼봤어요. 네. 그랬더니요. 거의 7대3, 8대2 수준으로 우리 민주당이 적습니다. 적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막 화를 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냐.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는